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금요일 양시장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기분은 좋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항상 앞으로도 해야 되는 게 시장을 그날그날마다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빠지면은 아이고 나 죽겠다 했다가 시장이 좋으면은 아싸 너무나도 좋다 흥분하고 이럴 필요가 절대 없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일희일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식에서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멘탈적인 부분이나 심리적인 부분도 더 깨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을 오히려 좀 차분하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목요일날 워낙에 하락적인 부분이 깊게 나오다 보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좀 되돌림이 나왔다, 요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 금요일날 좀 재미있는 것들이 좀 몇 개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 주시면은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알찬 내용들 위주로 더 좀 브리핑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HMM 페노션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 해상 운임 강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데, 요 내용도 같이 해상 운임 요쪽에 대해서 같이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금요일날 시장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기분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목요일날도 그렇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너무나도 좀 하락폭이 좀 가했던 부분이 있고, 제가 그전에도 차라리 내릴 거면은 하루에 팍 내리고 다음날 팍 튀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목요일날 팍 내리니까 금요일날 팍 튀고, 이런 것들이 차라리 좀 저가 매수에 좀 메리트라도 있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더 편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하락을 만회하는 시원한 반등이 나와준 건데, 다행히 코인 시장 불안이 좀 주식 시장으로 더 이상 전이가 되지 않는 모습이 나왔고, 시장 분위기가 솔직히 갑자기 바뀐 거는 아니고 기술적 반등으로만 딱 우리가 요 정도로만 좀 보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시장에서도 코스피 6000포인트 아래 언더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가 좀 활발하게 팍팍팍팍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든지 아니면은 중국 봉쇄가 끝나든지 아니면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나오든지 해야지 다시 코스피 3000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 아직 악재가 정확하게 해소가 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변동성이 또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한테 진단키트에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실적주로 봐야 되냐, 이걸 테마주로 봐야 되냐. 실적을 놓고 보면은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도 이게 테마주로도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좀 딜레마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금요일날 상승이 나온 게 좀 실적보다는 테마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한에서 코로나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지원 방침 때문에 녹십자 MS라든지 DNA 링크라든지 대원제약이라든지 한국 BNC 등등 해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딱 놓고 봤을 때,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를 백신만 보내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진단키트도 보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적인 부분이 들어요. 그래서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11%대 급등이 나온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진단키트만 보내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또 우리가 그동안 필요했던 게 뭐예요? 마스크 테마도 좀 상승적인 부분이 조금 나오기는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50이라든지 여러분들 아실 만한 거 웰크론, 그 다음에 오로라, 이런 것들. 오로라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왔어요. 오로라는 생각보다 안 갔어요. 근데 좀 50이라든지 웰크론 이런 쪽에서 3%대 상승이 나오기는 했는데, 일단은 북한에는 마스크도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적인 부분, 제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테마가 올랐기 때문에 레몬이라든지 50, 웰크론, 그 다음에 KM 등등 이거는 급등이 아니라서 그냥 시장이 좋아서 반등이다라고 보면은 또 그렇게 보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이게 좀 한 템포를 늦춰서 마스크 쪽도 상승이 나오면은 우리가 미리 좀 정리를 해놓고 준비를 해놓고 좀 들어가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국내 최대 규모 마스크 공장을 보유를 한 거는 오로라예요. 근데 오로라가 생각보다 이게 왜 이렇게 못 갔지? 아까도 차트 보여드렸지만 왜 이렇게 못 갔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 이게 코로나 때 우리나라에서 또 뭐가 올랐냐라고 하면은 뭐 음악병실 이런 것들도 상승적인 부분이 뭐 따라서 올라갔던 부분은 있는데, 금요일 시장에서 재택근무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었어요. 뭐 알서포트라든지. 근데 북한은 인터넷이 없는 집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이런 거는 딱히 안 봐도 되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뭐 코로나 관련해서 이거를 다시 한번 뭐 브리핑을 해드릴지는 뭐 상상도 못했어요. 솔직히 상상도 못했던 부분은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뭔가 이거를 미리미리 좀 들어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대장주가 좀 가면은 후발주를 노리면은 그게 훨씬 더 좀 안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괜히 여러분들이 막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한다라기보다도 이거는 정리를 해놓고 후발주를 노린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3개월 하시면은 이렇게 써드렸는데, 3개월 하시면은 여러분들 이거 지우고 33만원, 1개월에 11만원, 하루에 3,667원꼴로 좀 진행을 할 거고, 아이고 모르고 44만원으로 썼네요. 33만원. 그리고 선착순 딱 10분만 받고 마감을 할 거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모르고 뭐 44만원으로 적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33만원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뭐 주식을 재밌게 지금 알차게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서 제가 좀 수익 인증샷을 정리를 다 못했는데, 뭐 노터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이고 이거 보여드려야죠. 이렇게 보시면은 44,400원 부근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노터스 이런 거는 너무나도 내용도 좋고 수급도 좋고 이런 것들 결국에는 올라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뭐 수익적인 부분이, 자, 아이고 이렇게 노터스 뭐 43%의 수익 인증이 나오는 거고, 조일은 뭐 이런 것도 뭐 간단하게 뭐 단타로 먹을 수 있는 거고, 노터스 38%, 이렇게 노터스 43%, 20%, 16%, 늦게 잡으신 분들은 뭐 16%, 20% 이 정도 선에서 다 잘 되고 있다. 노터스 38% 수익 인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좀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매수를 하면서 수익적인 부분도 같이 챙기고 공부도 같이 하면은 좀 재밌게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는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은 해운업이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지금 HMM도 어느 정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뭐 페노션도 지금 다시 한번 좀 돌파를 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 뭐 HMM, 흥하해운, 뭐 페노션, 대한해운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해운 테마로 다 묶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HMM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하이 운임 지수, 그 다음에 뭐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BDI 지수, 이렇게 좀 나눠서 보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뭐 해운은 선사 간의 서비스 차별성이 낮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통해서 경쟁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 논리가 절대적인 구조고, 과거의 글로벌 해운사들은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치킨 게임을 벌였는데 저가 운임을 견디다 못해서 대다수의 해운사들이 파산을 했는데, 뭐 한진해운도 그 흐름을 이겨내지 못하고 부도를 맞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해운업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규모의 경제가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최근에 뭐 BDI 같은 경우에도 올해 최고치인 2,939포인트로 지난해 1월 대비했을 때 2배 가까이 오르고, 최근 브라질의 철강석 수출 규모가 확대가 되고 있고, 유럽이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석탄을 다른 국가로부터 해상 운송을 통해서 공급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세로 좀 다시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HMM은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 2분기부터는 일단 뭐 상하이 운임지수 하락분이 반영이 되면서 감익이 예상되는 만큼 실적 발표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HMM에서 매출액이 4조 9,187억 원, 전년 대비했을 때 102.6% 상승이 나왔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조
1486억 원으로 전년 대비했을 때 208.9%로 서프라이즈율 자체가 22.20%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1분기 환율 상승 여파가 겹치면서 3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만들었고, 아울러 2분기에도 물동량 증가라든지 해운업계 성수기가 맞물리면서 2조 원대 영업이익을 거둘 거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주 서안에서 아시아로 향로하는 항로도 같은 기간 동안에 이제 8.7에서 7.8로 좀 줄었던 부분이 있고, 선복이 크면 클수록 원가 경쟁력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최근에 3년간 유럽계 선사들이 컨테이너 선을 발주를 하지 못했을 때 HMN 같은 경우에는 대량 발주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잘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 자체는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MN보다도 저는 오히려 BDI 운임지수랑 좀 연결이 되는 페노션이나 대한해운이 훨씬 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매출은 2배, 영업이익은 3배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 자체를 좀 크게 상회를 한 부분이 있어요. 1분기에 이제 매출액이 1조 4,409억 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도 111.9% 상승,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691억 원으로 전년 대비했을 때 245.8% 상승이 나왔는데, 지난 10월 7일 고점을 기록한 뒤에 하락한 BDI 영향이랑 해운 영업비용 증가로 벌크선 영업이익이 지난 분기 2,004억 원에서 1242억 원으로 감소를 하기는 했는데, 이 트라이벌크를 제외한 비벌크 해운, 그 다음에 곡물 사업에서 모두 마진 개선을 나타냈던 부분이 있고, 아시아 역내 컨테이너 시장의 운임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비벌크 선박 중 가장 많은 척수를 보유한 MR 탱커 운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좀 저점에서 탈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만 운영은 이상이 없다던 뭐 상하이, 지금 도시 폐쇄,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 해서 문제가 해상 운송 시장에 톤 마일을 높이고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고, 상하이 도시 봉쇄로 공장 가동률 절하에 따라서 중국의 이제 철강석 재고 감소 기간이 좀 장기화될 걸로 예상을 하기는 했는데, 중국 항만에서 수입 물동량 처리 속도가 낮아지면서 오히려 재고가 좀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고, 봉쇄 종료 이전까지는 재고 소진 기간으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봉쇄 종료 이후에 재고 축적 수요 증가에 따라서 운임이 좀 다시 더 상승하지 않을까, 상승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쟁 발발로 이제 양국에서 수출이 이루어지던 화물의 확보를 위해서 보다 많은 노선으로 중소형 선들이 분산이 되면서 중소형 선 가세가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적도 당연히 뭐 어느 정도 조금은 잘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기대 이상으로 나와서 좀 너무 나이스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인 운임 비용이 오르면은 결국에는 뭐 주가도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내일 만나요. 감사합니다.